금수회의록 하기 전에 자 별도로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소설이라고 하는 갈래 개념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자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이 새롭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항상 고전 소설이 있고 현대 소설이 있는 건 알 거야. 자 근데 고전 소설이 끝났다고 현대 소설로 바로 그 형식이 갖춰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과도기적인 작품은 있기 마련이라고. 자 우리가 이제 천상고 이번 범위도 그렇고 범서고 이전 범위였던 고대 가요들도 뭐 집단에서 주술에서 그다음 이제 뭐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로 넘어갈 때 갑자기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중간적인 성격의 노래들은 항상 존재를 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떤 격변이 있을 때는 항상 중간에 있다라고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신소설은 언제와 언제 이 중간다리 자 고전소설과 자 현대 소설의 자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제 신소설은 현대 소설로 분류는 되겠지만은 고전 소설적 특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냐면 이전의 고전 소설들은 권선징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악인에 대한 처벌류 다 똑같지만은 교훈성을 주는 문학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지만 그래서 자 대부분의 신소설들은 자 요 말을 꼭 적어줄까요? 자 계몽성 내지 자 교훈성의 특징을 가지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꿈에서 깬다는 소리야. 여기서 이제 몽자가 꿈자거든. 그래서 꿈에서 깨서 뭔가를 깨우치고 자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 실상 계몽성과 교훈성은 자 비슷하게 맥이 맞닿아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신소설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작품도 자 요 신소설 계열의 자 오른쪽 작품 개관을 보면 알겠지만 신소설이자 계몽소설이자 자 우화소설은 뭔지 알죠?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액자소설이라고 해서 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수 있는 자 외화 내화 이제 따로 존재하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신소설이니까 고전 소설에서의 형식은 조금씩 탈피하는 모습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액자식 구성 같은 이런 독특한 구성도 요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인 자 금수회의록을 보면 자 여기 뭐 제목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한 금수는 짐승이란 뜻이야. 지금은 이제 안 좋은 뜻으로 쓰죠.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쓸 때 자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게 쓰는 뭐 욕처럼 쓰기도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짐승 동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소설이 우화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회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의가 맞아. 뭐 대상 A와 대상 B가 만나서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자 그런 의미고 자 록은 뭐겠냐? 기록한다는 거지. 그래서 짐승이 회의, 대화 나눈 것들을 기록하더라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얘네들의 관찰자 내지 기록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들의 대화니까 짐승마다 주제의식이 다를 텐데 자 여기 금수회록에서는 오늘 딱 한 동물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굵은 글씨로 소제목 있는 거 보이지? 자 제1석 반포지효 까마귀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주제의식이 나왔어. 자 여기 자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자 이 사자성어는 항상 까마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통상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나라에선 되게 불길한 동물로도 알려져 있어. 왠지 이제 저녁 하늘에 까마귀가 떼지어서 깍깍 울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근데 그런 의미 이외에 이제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는 까마귀는 효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긍정적인 동물로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 때문에 때로는 고전 시가에서 까마귀가 부정적인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왜? 검거든. 그래서 속이 검은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자 때로는 겉도 검고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물을 묘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효를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쓰여요. 자 그 이유인즉슨 자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담긴 이제 이야기가 까마귀는 이제 새끼 때 부모님의 이제 보육을 받아서 길러진 다음에 이제 성인 까마귀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죠. 노년을 이제 지금 보내고 있는 고 늙은 까마귀한테 돌아와서 끝까지 복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대. 그래서 보통 까마귀는 효와 관련되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한번 봐봐. 전체 줄거리. 나는
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한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 여기 밑줄. 자, 나는 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한탄하다가 잠이 들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나라고 하는 친구의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 자, 이 친구가 작품 전체의 서술자가 되겠죠. 나라고 하는 호칭이 있을 테니까, 자, 1인칭 시점에 가까울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고전 작품들은 대부분 거의 99%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깝기 때문에 자, 요런 1인칭 시점이 등장하는 것도 자, 신소설적인 측면이 되겠죠. 고전 소설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서술자가 뭐에 드냐? 자, 꿈에 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환몽 구조의 작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가 입몽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이 입몽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소설이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액자식 구성을 가지는 이야기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의 회의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액자 안쪽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꿈속 이야기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꿈속에서 우연히 동물들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다. 자, 이 회의에는 까마귀, 여욱,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등의 동물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을 주제로 한 소제목의 이야기가 또 존재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자, 나와서 인간의 간사함과 포악함, 비윤리적인 태도 등을 비난한다. 여기 밑줄. 인간의 간사함과 포악함, 비윤리적인 태도를 자, 비판한다.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는 자, 동물이 아니에요. 자, 인간에 대한 자, 비판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소설이다. 자, 요걸 바로 잡을 겁니다. 자, 이어서 자, 끝으로 사회자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더러운 존재라고 결론을 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피하죠. 자, 이를 지켜본 나는 인간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데 자, 여기서 인간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들이여 이런 꿈에서 깨세요 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계몽성이에요.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준다. 자,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까마귀가 인간들의 부류를 비판하는 제1석의 내용이다 라고 한대.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까마귀는 효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효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나올 거고, 자, 아까 말했듯 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표지요, 반포지요라고 하는 주제의식이랑 연결 지을 땐 인간은 자, 불효를 다수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틀을 잡아줄 겁니다. 보세요. 자, 나는 까마귀 올시다. 지금 인류에 대하여 소회를 진술할 터인데 반포의 효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겠소. 자, 중략 뒤로 가세요. 자, 사람들의 옳지 못한 일을 모두 다 들어 말씀하려면 너무 지루하겠기에 다만 사람들의 불효한 것을 가지고 말씀할 터인데 옛날 동양성인들이 말씀하기를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백행승의 근원이라 효도는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예수교 계명에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 하였으니 효도라 하는 것은 자식된 자가 고연한 직분으로 당연히 행할 일이올시다. 자, 뭐 여기서 뭐 압축하면 효는 해야 되는 것이다. 효는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 까마귀의 족속은 자, 먹을 것을 물고 돌아와서 어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하여 만극하는 애를 갚아서 여기 밑줄. 이게 반포지효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하느님이 정하신 본분을 지키어 자자손손이 천만대를 내려가도록 갑법을 변치 아니하는 고로 옛적에 백낙천이라 하는 분이 자, 여기 백낙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중국인 같죠? 자, 중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랍니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나? 자, 볼까요? 자, 그분이 우리를 가리켜 세중의 증자라고 하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증자는 공자, 맹자와 같은 성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본받아 배울 만한 사람. 누가? 까마귀가. 자,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책에는 자조라 일컬었으니 증자라 하는 양반은 부모에게 효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자, 여기 자, 증자라는 사람은부터 자, 효도 잘하기로 유명하다. 자, 여기. 그러면은 자, 이 까마귀가 자, 증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 자, 또 자, 이 증자도 효를 잘 지킨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결국 까마귀는 효를 잘 지키더라. 자, 이걸 계속 돌려 말하죠. 자, 이어서 자, 자조라 하는 뜻은 사랑하는 세라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함이 하나님의 법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자, 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의 말을 자, 결국 뭐다? 인용을 함으로써 자, 지금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말의 설득력을 높이는 장치겠죠? 자, 그리고 자, 아랫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법을 지키고 어기지 아니하거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낱낱이 효자 같으되
실상하는 행실을 보면 주색 잡기에 치목하여, 자, 여기서 주색 잡기라고 하는 게 이제 술 그리고 여자 그 갖가지 노름들을 얘기를 해요. 술, 여자, 도박이야. 술, 여자, 도박.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요런 애들이 여기 이제 뭐 담배 같은 것들을 이제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패가망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요런 것들을 계속했을 때 이제 우리 집안이 망하는 그런 요소들. 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대. 자, 그래서 부모의 뜻을 어기며 형제간의 재물로 다투어 부모의 마음을 상케하며 제 한 몸만 생각하고 부모가 줄이되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편내는 학식이라고 조금 있으면 주제넘은 마음이 생겨서 온화, 유순한 부덕을 잊어버리고, 자, 여기 밑줄 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자, 옆편내가 학식이라도 조금 있으면 주제넘은 마음이 생긴대. 자, 이 말을 지금 까마귀가 하고 있지. 자, 까마귀의 한계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고전의 틀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여성을 옆편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요. 옆편내. 자, 옆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얘네들이 자, 학식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이제 지금의 상황 정도거든. 요때가 언제냐면 대략 한 1910년대 정도 되거든. 자, 요때가 개화기라고 해서 여성들도 학문을 배우고 이제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이미 됐는데, 자, 지금 까마귀의 말은, 자, 학식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평가해요? 자, 주제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직 이 까마귀는 근대화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거야. 여자들의 사회 진출을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 이제 까마귀는 결국 이걸 이제 전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신소설이기 때문에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은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단 말이야. 자, 일종의 이게 자, 한계 지점이에요. 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데 마인드는 아직 신식이 아니란 말이야. 자, 이어서 자, 보세요. 자, 시집 가서는 시부모 보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물건같이 대접을 하고요. 자, 심하면 원수같이 미워하기도 하니 인류 사회의 효도 없어짐이 지금 세상보다 더 심함이 없도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일백행실의 근본되는 효도를 알지 못하니 다른 것은 더 물어보았겠냐,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천성이 효도를 주장하는 고로 출천지효성, 하늘이 낸 효심, 효성 이런 뜻이거든. 자,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감동하여 자, 노래자를 도와서, 자, 여기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 자,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 중국 사람인데 시는 아니고요. 요 사람도 자, 효를 잘 지켰던 사람이래. 아까 누구랑 좀 비슷하죠? 자, 백낙천 말고 저기 증자라고 하는 사람. 자, 요 사람이랑 유사한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끌고 와. 자, 그래서 이제 종일토록 그 부모를 즐겁게 하여 주며 증자의 갓 위에 모여서 자, 효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천추에 전하게 하였고요. 자, 또 우리가 효도만 극진할 뿐 아니라 자고 이래로 사기라고 하는 책에 빛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니 대강 말씀하오리다. 자, 이어서 우리가 때를 지어 논밭으로 내려갈 때, 그럼 여기 우리는 까마귀를 말합니다. 자, 까마귀가 때를 지어 논밭으로 내려갈 때 곡식을 해야 하는 버러지를 없애려고 가건만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 뭐라고? 자, 이 까마귀들이 곡식을 쪼으러 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자, 그 곡식을 파먹는 줄로 아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자, 실제로 이 까마귀들, 자, 이 까마귀들이 자, 논밭으로 갈 때는 이 곡식을 파먹는 버러지들, 그러니까 해충들을 잡아먹으러 가기 위함인데, 자, 이 논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인간들이 자, 오해하는 거지, 그 의도를. 자, 그러면 이 인간들의 뭐를 비판하는 거냐면, 까마귀의 특성을 알지도 못하는 자, 이 무지함에 대한 자, 비판적 의도가 자, 방금 그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서양 책력 1874년에 미국 조류학자 피르라 하는 사람이 우리 까마귀 족속 2518마리를 잡아다가 자, 배를 가르고 오장을 꺼내어 해부하여 보고 말하기를, 자, 이제 오장육부를 해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까마귀 뱃속엔 곡식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곡식을 해야지 않고 곡식에 해대는 버러지를 잡아먹는다 하였으니 우리가 곡식밭에 가는 것은 곡식에 이가 되고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밤중에 우는 것은 공연히 우는 게 아니래. 자, 뭐 때문에 운다?
나라에서 법령이 아름답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에 침륜하여 천하에 큰 병화가 일어날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아니올 때 울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허물을 고쳐서 세상 태평무사하기를 희망하고 권고하미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논밭에 가는 것도 인간들을 위해서이고, 자, 그리고 이 까마귀가 때로는 울 때도 있는데, 자, 이것들을 사람들은 부정적이다, 이제 불길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는 이유도 사실은 자, 나라의 자, 위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좋은 의도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들은 인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눈치채려 하지 않더라. 자, 그런 무지한 인간들에 대한 비판을 자, 넌지시 던지는 게 요 이제 첫 번째 반포지옥 까마귀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까마귀도 그렇고 이 까마귀가 까마귀 입을 빌린 글쓴이겠죠? 아니면 서술자. 자, 그의 생각도 나라가 태평무사하기를 바란다는 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자,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작품 되겠습니다. 자,